예, 10시를 넘어가면서 낙폭이 조금 또 확대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수 한번 확인할게요. 코스닥이 1% 넘게 밀려가면서요. 출렁출렁하면서 예, 조금 또 시장이 돌파구보다는 뭐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시장 고민하고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좀 4월에 크게는 못 올라가더라도 좀 횡보 장세에서 종목 장세를 예측하는데 지수 자체가 좀 밀려버립니다. 간밤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우려하고요. 중국 우려까지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아래쪽을 열어놔야 될까요? 아무래도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120주선 코스피가 지금 120주선 기준이 2674.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일단은 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발표될 CPI, 3월의 미국 CPI가 드디어 이제 앞자리가 8자를 볼 것 같아요. 8.3%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월 달에도 7.9%, 이거 정점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8자를 또 보게 되면은 또 다음 달도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 지표는 또 좋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부담 없이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대로 50bp 인상을 연속 2번 해나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120주선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구간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열어놔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가가 또 항상 뭐 이 지지선이라고 하는 게 딱 거기서 멈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밀렸다 올라오기도 하고 기준을 좀 잡는 건데 얼추 뭐 그 선까지 왔어요. 2670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민들이 좀 되는 건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의 속도 이런 거에다가 중국의 봉쇄 이슈가 또 중국 경기 침체 이런 걸로 우리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요. 그 영향, 그 다음에 또 중국에 기댄 그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가야 되나요? 글쎄요. 일단 시장 어떤 종목보다는 저는 웬만하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장 자체를 피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거를 뭐 조금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나오겠다 이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결은 안 되고 계속 새로 추가만 된다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이슈가 좀 정리가 되는 시장이 와야 여러분들이 종목을 편안하게 선택을 하면서 좀 가져갔을 때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리스크보다는 수익을 더 크게 기대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장이 좀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는 스텝이 맞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런 가운데 오늘 저희도 뭐 주제를 얘기하고 종목 얘기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달려들 시점은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주제 보여주십시오. 관심 가질 만한 섹터를 이제 2개 골랐고요. 그 가운데 종목도 볼 텐데요. 먼저 8인치 파운드리 전성시대가 돌아오는가, 그 다음에 차기 정부의 핵심 미션 반도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인치 파운드리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첨단은 아닌데, 그죠? 네. 그런데 다시 뭐 업황이 괜찮습니까? 네, 굉장히 좋아요. 참 뭐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엄청나게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8인치 웨이퍼 기준의 호황이 언제까지 갈 거냐,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서 12인치로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당장 단기간 내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높은 수의 12인치를 쓰게 되면 그만큼 생산 단가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굳이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반도체가 공급 부족해지면서 8인치 수요가 급증된 부분들이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다가 4차 산업의 수요가 가세라고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모든 나라, 모든 기업들이 4차 산업에다가 사활을 걸고 지금 운명을 좀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전장이라던가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이런 쪽들 관련해서도 정말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도 지금 충분한 단계이기 때문에 12인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우려는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0나노급 이상의 이미지 센서라던가 어떤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라고 하죠. 그리고 전력 반도체 이런 쪽들은 지금 8인치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DB하이텍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단기간에 주가들이 급등을 해와다 보니까 네.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호황이 한 2년 정도 최소 그 정도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8인치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DB하이텍인데요. 그 전에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도 메모리 말고 이 파운드리 쪽이 조금 있고 거기다가 키파운드리라는 업체를 다시 인수를 했고 뭔가 지금 새로운 M&A 이런 거에서 네. 계속 인수를 하려고 하면서요. 지금 8인치 쪽에서 하이닉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하이닉스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워낙에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들이 많습니다. 유보율이 많이 있고 반도체라는 부분이 사실상 계속적인 R&D 투자, 기술 투자가 돼야지만 뒤처지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런 부분들 될 수밖에 없고 차근차근 잘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상반기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 DRAM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저점을 찍고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손바닥 뒤집히듯이 매크로적인 요건에 의해서 뒤집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DRAM의 업황 회복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왜냐하면 가장 크게 캐시카우 역할을 아직도 해주고 있는 것이 DRAM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부분들,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도 투자나 이런 부분들 기술 격차는 반드시 만들어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닉스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적인 캐시카우의 먹거리를 잘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제가 반도체 가운데 이제 8인치 쪽이니까요. 8인치 쪽에 맞추면 대표적인 기업이 DB하이텍이고 지금 말씀하신 일부 하이닉스의 움직임인데 그 가운데 그러면 탑픽 종목은 뭡니까, 사장님? 아무래도 저는 이제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하이닉스보다는 DB하이텍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매수가를 조금 설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현재가 부근에서 한 63,000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 만약 떨어져 준다라고 했을 때 가정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84,000원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분기별로 실적 찍히는 모습들 보면서 목표가는 좀 조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DB하이텍을 탑픽으로 주셨는데요. 8인치 반도체 웨이퍼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찍혀야 되는데 실적이 좋죠? DB하이텍. 네, 굉장히 좋죠. 네. 네,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히 좀 덜면서 갈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 포인트들 때문에 8인치의 호황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이제 숫자로 이어질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실적이 좋다 보니까 올해 이제 예상 PER로도 보면 6배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저평가이겠는데 다만 이제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쫙쫙 하는 기업이 아니다. 네. 이런 것과 함께 또 사실은 누가 팔면 또 살 사람이 있을까 M&A 얘기도 상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주가는 좀 출렁출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도 사서 목표가 아까 얼마 정도 잡으면 된다 그러셨죠? 목표가는 네. 일단 한 84,000원 정도로 잡아놓고 분기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따라서 또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향하거나 하향 부분들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한 고점이 한 85,000원 정도 되는데요. 네. 8인치 반도체 관련해서는 역시나 DB하이텍을 보자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아까 소개해드린 그 주제가요. 차기 정부의 핵심 관심사 반도체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기 정부가 반도체 산업 키우겠다, 지원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이제 부과된 뉴스가요.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의 서울대 이종호 교수님이 낙점됐는데 이분이 이제 반도체 전문가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비메모리, 그 다음에 AI 반도체 이런 쪽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AI 반도체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캐시카우로 깔고 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이에요. 하지만 밸류를 높여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선두권 업체들에 상당히 좀 뒤쳐져 있거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일단 4나노 단으로 갔을 때 선두권인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수율이 2배입니다.
그쪽이 70이라고 하면은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웨이퍼 투입해도 생산량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율을 잡는 게 파운드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될 거고요. 초미세 공정을 반드시 선두권으로 벌리면서 메모리단에서 했던 것처럼 초격차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낙점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비메모리단,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키워나가야 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기술력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좀 가야 될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이런 부분들, 뭐 AI가 굉장히 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죠.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그런 양상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AI 관련해서는 사실상 어떤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이런 쪽들은 기존의 메모리 분야에다가 이제 AI 프로세서를 탑재를 하는 거예요. 예,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해서 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메모리에다 붙이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통신사들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지금 SK텔레콤이라던가 KT 쪽 보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라던가 자율주행까지도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굉장히 좀 최첨단 산업들이 각각 말씀드리는 대로 별개가 아니고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의 토종이죠. 지금 폴리오사 AI는 대회 같은 데 나가서 진짜 최강의 이제 AI라고 불리우는 엔비디아 쪽과 경합해서도 조금 제치는 이런 성과들을 보여주고도 있어요. 그만큼 기술력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법인, 한미 법인이죠. 한미 법인을 설립 완료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시대에서는 AI 그리고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쪽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게 필연적으로 기업들에게는 숙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워드는 비메모리입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지능형 반도체 이게 다 비메모리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이런 쪽에서 역시 뭐 삼성이 비메모리 하려고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핵심적인 기술 개발 이런 건 뭐 삼성전자가 하겠습니다만 주목해서 볼 기업들은 삼성전자보다는 역시 뭐 장비나 혹은 뭐 이런 네. 외주 업체들인가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는 그때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좋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과 지금 주가가 반드시 연동이 될 수가 있는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어떤 미국 쪽의 빅스텝, 연속적인 빅스텝과 양적 긴축의 강도와 속도가 더 세질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이머징이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마 오늘도 전기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수급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단에서 수급들이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소부장 쪽을 좀 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것은 네. 후공정 쪽의 네페스아크라는 업체예요.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후공정의 중요도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페스 그룹의 계열사인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테스트 쪽이에요. 이 기업은 테스트를 주로 담당하는 장비들을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공정 중에서 이제 프로브, 그리고 웨이퍼 같은 테스트, 그리고 최종 테스트 같은 쪽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이제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PMIC예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전력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거에서 이게 지금 주력이긴 한데 시스템 온칩이라고 해서 이쪽도 오디오라던가 그래픽 쪽에서 각종 신호를 처리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DDI, 아까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IC라고 해서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수많은 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다양한 색을 구동할 수 있는 구동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PMIC가 아직도 주력이긴 하지만 매출 비중이 점차 다른 쪽들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DDI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좀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당히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숫자도 같이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페스아크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패키지 기술을 개발한 게 하나 있는데요. FOPLP라는 기술입니다. 이걸 양산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신사업이 같이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의
향후 수요가 증대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캐파를 늘려놓을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걸 한 5,000장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지금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후공정 테스트 기업입니다. 네페스아크 말씀하셨는데요. 주가는 43,000원 수준입니다. 목표까지 좀 잡아주세요. 네, 네페스아크고요. 일단은 매수가 쪽은 아무래도 4만 원에서 현재가 부근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표가는 일단은 아주 큰 폭으로 잡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까 포트폴리오 다변화되면서 매출 비중이 분산되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FOPLP에서 연산이 캐파 증가가 되면서 매출이 사실상 올해 200억, 내년에 40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되어 가는지 부분들 보면서 높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53,000원의 목표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네페스아크, 반도체 쪽에 대한 정책적 변화들과 함께 업황 좋아지는 쪽, 어려운 시장이지만 공부하고요. 종목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